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GTX로 가장 유망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사당역에 나와 있습니다.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이동되고 있는 방배동의 바로 옆에 있는데요. 사당 15구역 안에서도 이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다양하게 배울 점이 많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강남 재개발 지역에서도 가장 이슈가 많은 사당 15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사당역에 온 김에 GTX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남부순환로와 동작대로에 인해서 교통체증이 제일 혼잡한 곳이 바로 이 사당동인데요. 이 사당동의 출퇴근 버스 이용객 1위가 바로 여기 사당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안 그래도 남북으로 이 혼잡한 도시 이 사당동에서 동서로 개통되는 GTX D 노선으로 인해서 혼잡도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의 교통이 공급되는 관계로 당연히 대규모의 주택 공급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사당 15구역의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사당 15구역의 남쪽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당역에서 한 2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사당 15구역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좋은 표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입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당동은 일단 도로 하나를 두고 방배동과 배를 맞닿고 있거든요. 방배동은 현재 강남의 정비 사업의 한 축을 모두 다 방배동 쪽으로 옮겨놨다라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 3구의 마지막 분양이었던 아크로 리츠 카운티 역시도 방배동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경쟁률이 483대 1이 나왔습니다. 아크로 리츠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이기도 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요가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는 이제 DH 방배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사당 15구역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사당 15구역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DH 방배로 인해서 20억대 아파트는 굉장히 흔해진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H 방배의 가격을 통해서 사당 15구역 입지에 대한 가치를 역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26년에 분양가 20억 정도로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비 사업이 약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대충 가정을 해보면 이 15년 뒤에는 분양가는 충분히 2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방배동은 그 이상을 당연히 넘겠지만요. DH 방배의 가격으로 인해서 사당 15구역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당 15구역에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이슈가 바로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교시설이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최근 발표됐었던 부가현 2구역 사업시행 인가 취소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된 이유는 바로 아현동 성당 때문이었습니다. 개발 사업이 원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현동 성당의 일조권을 상당히 침해받는다라는 이유로 2심에서 아현동 성당의 편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장위 10구역. 장위 10구역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500억의 보상금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척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교회, 종교시설은 정말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사당 15구역 안에서 이 보이는 성진교회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동의서 찬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고요. 조합의 사업 진행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사당 15구역에서 적어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 15구역의 구역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세 번째 이슈인 주민 반대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두 부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비교적 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입지에 대한 선정을 하실 때 대로변에 붙어 있거나 상권이 잘 발달된 곳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의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월세 목적으로 주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계속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오히려 상권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서 상권이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월세 수익률은 분명히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이제 종전 자산 평가라고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의 감정평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은 황금성도 높고 거래 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단독주택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분 평당 금액이 다세대에 비해서 다소 약하게 보상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지분 평당 금액이 조금 더 덜 평가된다 라는 부분이 더 정확한 평가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에 대한 종전 자산 평가는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에 크게 손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당 15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개발 이슈에 관한 재개발 체크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당 15구역 여전히 투자 가치는 높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 번호로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항상 좋은 물건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